자, 이번 시간은 52페이지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이항 정리는 무엇을 정리하는 거냐면 우리가 식을 전개했을 때 그 전개식의 각 항의 개수들을 정리하자 이거야. 그 개수들을 조합을 사용하여서, 조합은 컨비네이션 C죠. 조합을 사용해서 각 항의 개수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표현해보자 라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이고,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리가 a 플러스 b를 제곱하게 되면 전개해서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걸 이미 배워놨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게 돼도 어떻게 되는지 다 구해놨죠. 그럼 우선 얘부터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지금 a제곱항의 개수는 1이고 ab항의 개수는 2고 b제곱항의 개수는 1인데 이 개수들이 왜 1, 2, 1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두 식을 한번 곱해서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배를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 이 식에는 각 식에는 항이 두 개씩 있죠. A항이랑 B항이 둘 다 들어있어. 그럼 이 식에서 A항이 뽑히고 이 식에서는 A항이 뽑혀서 곱해진 게 바로 A제곱항이 되는 거고, A항이 뽑히고 B항이 뽑힌 거나 B항이 뽑히고 A항이 뽑힌 거 두 개 모두 다 AB항이 되는 거죠. 곱해서 마지막 B항이 뽑히고 B항이 뽑혀서 곱힌 게 바로 이 B제곱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개수들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볼 때 어떻게 관찰하냐면, 자, 다음 각 식에서 항이 하나 뽑힐 텐데 A제곱항이 뽑혔다는 거는 둘 다 모두 A가 뽑힌 거죠. 그럼 우리 개수를 A를 기준으로 세도 되고 B를 기준으로 세도 되는데 B를 기준으로 세볼게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이항 정리에 활용해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줄 거고, B 개수로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 A가 두 번이 뽑혔다는 거는 B는 한 번도 뽑히지 않은 거가 되겠지. 그럼 이 두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뽑는데 뽑을 곳이 없죠. 그래서 두 개 중에 B가 뽑을 자리는 없으니까 빵개를 뽑는 가지수, 바로 몇 가지? 한 가지의 경우가 나올 텐데 그 한 가지 경우가 바로 A제곱항의 개수가 될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 두 자리 중에서 AB항을 만들려면 지금 B가 한 개 뽑혔죠. 그럼 여기서 어느 자리에 B가 뽑혔냐? 두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한 자리를 뽑아주는 경우 수는 두 가지가 되겠지? 어떻게? 여기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자리는 A가 채워지면서 AB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다 AB항이 되니까 두 항을 더해주면 2AB항이 되면서 항의 개수가 2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AB항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항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이 바로 이 항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A 세제곱항이 있을 거고 A제곱 B항이 나올 거고 AB 제곱항이 나올 거고 B 세제곱항이 나올 텐데 이 항의 개수가 1, 그리고 여기는 3, 1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조합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한번 표현해 볼게. 똑같이 A 플러스 B라는 식이 총 몇 번? 3번이 곱해질 거니까 이렇게, 그럼 각 식마다 하나의 항이 뽑힌다고 했을 때 이 각 자리는 A가 뽑힐 수도 있고 B가 뽑힐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첫 번째, A가 3개 뽑히는 A 세제곱항이 만들어지려면 B가 뽑히는 자리는 없어야 돼. 그럼 세 자리 중에서 B가 뽑히는 자리는 없으니까 3C0을 뽑겠고, 그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 여기 A 세제곱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게 한 가지니까. 그럼 두 번째,
a제곱 b항을 만들 때에는 세 자리 중에서 b가 한 번이 뽑혀야 돼. 그럼 여기 b가 뽑히는 경우 여기 세 가지죠. 세 자리 중에서 b가 뽑히는 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택하는 경우 수가 세 가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수가 되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b 자리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가 b가 뽑혀야 되겠죠. 그럼 세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두 자리를 뽑는 가지수만큼 여기 올 거니까 3c2가 되겠고, 마지막 얘는 세 자리 모두 다 b가 뽑혀야 되니까 세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모두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c3이 된다는 거야.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히 개수가 일치하게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보세요. a 플러스 b라는 이 식을 이번에는 n번을 곱하게 됐을 때, 그럼 a 플러스 b라는 이 식이 총 몇 번 곱해져? 총 n번이 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각 식마다 하나씩 항을 뽑혀서 곱힌다면 지금 뽑는 가지수는 n번을 뽑게 될 텐데, 이 n자리 수들 중에서 b가 뽑히는 가지수가 몇 개가 b가 뽑히냐에 따라서 이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처음에 만들어지는 항은 모두 a가 뽑히는 a의 n승항이 될 거고, 총 n개가 곱해지니까 a가, 그 다음은 a가 n-1개와 b 1개가 곱해지는 a n-1b 항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은 a가 n-2개가 뽑히고 b가 두 번 뽑힌 이런 항이 점점점 만들어지겠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누가 만들어져? 모두 b가 뽑히는 b의 n승항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각 항의 개수들을 한번 조합으로 표현을 해보자. 자, 여기는 n자리 중에서 b가 뽑히는 자리는 없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b의 0승이라고 써줘도 돼요. 어차피 0승은 1이니까 곱해줘도 안 곱해줘도 똑같겠지만 지금은 b가 한 번도 안 뽑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는 nc 제로가 되겠죠. 이 n자리 중에는 b가 뽑히는 자리는 없어야 돼. 다시 말해서 n자리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가지수 nc 제로가 될 거고, 더하기, 자, 이 항은 몇 개가 나오냐 봤더니 이 n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는 한 자리가 필요해요. 그럼 어디에 b가 들어갈 거냐? n자리 중에 한 자리를 택해야 되겠죠. b가 들어갈 자리. 얘는 b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를 택해야 돼? 두 자리를 택하고,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n자리 모두 택해야 되겠죠. 모두 b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 파란색인 개수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항 정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항 개수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럼 마지막 여기에다가 일반항 하나만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점점점 가는데 이 중간에 b가 몇 번 뽑히고 a가 몇 번 뽑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반항을 하나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a가 n-r번이 뽑히고 b가 r번이 뽑힌, 즉 b가 몇 번 뽑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할 수도 없고 1이라고 할 수도 없고 2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r번이 뽑혔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당연스럽게 나머지 자리인 n자리 중에 r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n-r 자리는 a가 뽑혀야 되겠고, 그 항의 개수는 어떻게 적어준다? 총 n자리들 중에서 b가 들어갈 r 자리를 택하는 경우의 수, n개 중에 r개를 뽑는 가지수가 바로 이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NCR에 A의 n-r승, B의 r승이라는 이 식이 바로 이항정리의 일반항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일반항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n승을 하게 되면 많은 항들이 나올 텐데 그 중간에 NCR에 A의 n-r승, B의 r승이라는 일반항이 하나 나온다 했어. 그냥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3y의 5승을 전개를 했을 때 얘네들을 다 한다면, 다 적는다면 어떻게 적어야 돼? 처음에는 OC 0, 5자리 중에 한 자리도 택하면 안 되죠. 그럼 2의 x가 5번이 곱해질 거고 3의 y승은 한 번도 안 곱해지게 되겠고, 이게 제일 먼저 오는 항이겠죠. 더하기. 그 다음 5자리 중에 한 자리는 누가 와야 돼? 3y가 와야 되니까 2x가 4자리가 뽑히고 3y가 한 자리가 뽑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 가면 마지막에는 5자리 모두 2x는 안 뽑히고 3y가 5번이 뽑히는 이 항까지 나올 거야. 그럼 이거를 모두 다 전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 3승 y 제곱항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일반항 공식이라는 거죠. 이 일반항 공식이라는 거죠.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얘를 전개하게 됐을 때 x세제곱 y제곱 항이 만들어지려면 2x가 몇 번이? 3번이 뽑혀야 되고 3y는 2번이 뽑혀야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거, 이 r이 2번이 뽑히는, 뒤에 있는 b가 2번이 뽑히는 경우수니까 총 5자리 중에 2자리가 3y가 뽑히는 가지수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OC2에 2x는 3번이 뽑히고 3y는 2번이 뽑히는 이 식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뭘 만들어준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만들어준다. 총 5승이니까 전체 자릿수 n은 5자리가 될 거고, 그 중에 뒤에 있는 y가 2번이 곱해져 있으니까 뒤에 있는 3y가 2번이 뽑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r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쪽은 자연스럽게 5 빼기 2가 돼서 3승이 되겠고요. 여기는 바로 2승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OC는 10이고요. 3번을 곱하면 8x 3승, 그리고 곱하기 2번을 곱하면 9y 제곱이 되겠죠? 그럼 전부 계산하면 정답은 720 x 세제곱 y 제곱이 되니까 정답 x 세제곱 y 제곱항의 개수는 얼마다? 720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개를 했을 때 모든 항을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단원에서는 그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55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5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을 보면 방금 했던 건데 바로 한번 가볼게. 2x 플러스 5y를 총 몇 번? 5번을 곱하게 됐을 때 x제곱 y세제곱항의 개수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2번이 뽑혀야 x제곱이 되고 얘가 3번이 뽑혀야 y 3승이 되는구나를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5번 중에 y가 뽑힌 개수 3번, 그리고 2x는 그럼 자연스럽게 5-3번, 그리고 5y는 3번이 되겠죠. 일부러 일반항 공식에 맞춰서 식을 적어준 거고 다음부터는 여기는 바로 2승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4x제곱 2x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5y의 세제곱은 125y 세제곱이죠. 그럼 4랑 125랑 곱하면 500이 될 거야. 그럼 10까지 곱하니까 정답은 5000x제곱 y세제곱이어서 5000이 바로 개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다음 1번에 2번을 한번 보자. 얘가 좀 어렵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에 8승을 전개했을 때 이번에 x 7승항의 개수는 얼마인가? 얘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얘를 바라보면 얘가 몇 번, 얘가 몇 번 뽑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얘가 분수식이어서 몇 번 뽑혀야 x 7승항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미지수로 놔야 돼. 다시 말해서 8번 중에 뒤에 뽑힌 애가 예를 들어 뭐 x번, x는 사용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게요. n번이 뽑혔다고 해보자. EX 여기가 n번이 뽑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x제곱항은 총 8번이 뽑혀야 되니까 8-n번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한번 일반항 공식에 의거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8cn에 뭐 r번이라고 해도 되겠죠. 헷갈리니까 우리 원래 일반항 공식대로 해보자. 그럼 r번이 뽑히고 8-r번이 뽑혔다고 하고 일반항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8c r에 마이너스 2x분의 1이 x제곱부터 할게요. x제곱이 8-r번이 뽑히고 곱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이 r번이 뽑힌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이 될 거야. 그 일반항의 x항을 계산했을 때의 값이 7승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8CR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 8CR은 그대로 써주고요. 얘가 2승에 8승이니까 x에 16-2r승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로 쪼개볼게. 어떻게 쪼갤 거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r승과 x분의 1의 r승으로 쪼개볼게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따로따로 r승, r승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x항만 바라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볼게. 자,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1승이 r승이니까 얘는 x의 마이너스 r승이 될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x항만 곱해주게 되면 x의 16-3r승이 되죠. 근데 이 16-3r이 몇 승이 돼야 된대? 7승이 돼야 된대. 그럼 빠르게 16-3r은 7이다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3r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r이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빠르게 어디에다가 r 자리에다가 3만 대입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배웠던 일반식으로 가서 일반항으로 가서 3만 집어넣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x제곱에 8-3인 5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2x분의 1에 3승이 된다는 거죠. 그럼 r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일반항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83은 3, 2, 1에 8, 7, 6이니까 56이 되고 얘는 x 10승이 되고 얘는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8x 3승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x 10승이랑 x 3승이랑 약분을 해서 x 7승이 되고 남은 거는 이제 8 곱하기 7과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8, 8이 약분되죠. 그럼 결국 남은 건 마이너스 1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7, x 7승이 되면서 개수가 마이너스 7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이 어려운 이유는 얘가 몇 번 곱해서 나왔는지 x 7승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뭐 하자고? 일반항을 세워준 후에 뭐 하자고? 걔네들을 전개할 때 x만 따로 봐서 그 x가 몇 승이 되냐를 보고 7승과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세워서 r번을 구하자 이거죠. 그 후에는 일반항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자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